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17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이순주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구성은요, 1부와 2부로 되어 있고 1부는 아름다운 우리 풀꽃 시간입니다. 재미있고 신비한 식물의 세계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풀꽃을 알아가며 풀꽃의 쓰임을 일상과도 연결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요. 지난 시간까지 식물의 감각에 대한 식물의 눈, 시각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식물의 감각 중 식물의 후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 진행은 이제 홍제천의 풀꽃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그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2부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은 지금 무성하게 뻗어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까마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12시에 들으실 수 있고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와우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경우 실시간 듣기가 가능하고요. 카톡 전송으로 내가 아는 지인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들으시는 분은 아이튜너로 들으시면 되고요. 이 이외에도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노래 듣겠습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노래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회에 걸쳐서 식물의 눈, 즉 식물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식물의 시각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식물은 여러 부위의 다양한 감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고, 식물의 지상부, 땅 위로 올라오는 그런 지상부는 광합성을 위해서 빛을 향해 가는 양성굴광성을, 그리고 뿌리는 빛을 피하기 위해 음성굴광성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틀리프 하발란트가 식물의 표피에 렌즈가 퍼져 있어서 식물이 사물의 형태를 파악한다는 가설을 세웠다가 실험으로는 미처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식물의 눈,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식물의 감각 중에서 후각을 가졌다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식물의 후각은 그냥 우리 인간의 코보다는 좀 더 정밀하고 초정밀 코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자코라든가 그 로봇의 후각기관 연구 같은 것들을 이 식물을 샘플 삼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의 세포에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의 코로 냄새를 맡지만 그래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식물은 몸 전체로 냄새를 맡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넓고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식물의 코는 사람처럼 얼굴 중심부에 이렇게 우뚝 솟아서 있는 그런 모양의 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각기관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냄새를 맡는 원리를 보면요. 공기를 이렇게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 들이마신 공기를 후각기관으로 내보내면 후각기관에서는 그러니까 화학 수용체들이 있어요. 화학 수용체들이 공기 중의 분자들을 이렇게 막 포획을 해서 흡수를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는 그런 신경 신호를 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뇌는 이 정보를 분석해서 이게 무슨 냄새군 하는 냄새를 인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후각기관은 이렇게 사람처럼 한 개가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식자에게 어디서 뜯겨 먹힐지 모르니까 모든 기관에 전부 다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집중화가 아니라 분산화, 모듈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식물은 뿌리에서 잎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개의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세포들이 표면에 휘발성 분자를 포획하는 그런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휘발성 분자들은 전문 용어로 생체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BVOCS라고 합니다. 생체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기 중에 나쁜 그런 유해물질, 그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분자식은 같지만 생체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분자식은요. 앞에 바이오가 붙어 있습니다.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뭐냐 하면 다른 세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물체예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용체를 열기 위한 그런 암호 같은 것인데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언어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각으로 생체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암호가 맞아야만 열리고요. 열린 세포벽 안으로 후각 정보가 전달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쇠 암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생체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식물이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환경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다른 식물이나 곤충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하는 SNS 같아요. SNS도 아이디나 뭐 비번이 없으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생체 내 유기화합물도 소통에 맞는 그런 아이디와 비번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힐링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일부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네, 전영록이었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식물의 후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후각은 여러분들이 그냥 식물을 생각하면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을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식물의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로즈마리나 바질 같은 식물들은 뭐 꽃이 없어도 향기가 나죠? 근데 왜 향기를 낼까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밝히지 못한 것이겠죠? 아직 우리가 식물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이 냄새는 어쩌면 인간이 쓰는 언어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짐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도 냄새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냄새로 이제 상대방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후각 정보들이 그들의 언어일 수도 있는데요. 정보를 파악하는 언어 말하는 겁니다. 식물도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무수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기를 내는 것이라고 짐작을 할 뿐이에요. 단지 뭐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뭐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수용하고 알아야 그 메시지가, 이 향기를 내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후각이 발달했다고 보는 짐작을 하지만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모든 이제 속시식물들이 특정한 향기를 발산을 해서 꽃가루 매개를 해주는 그런 곤충을 유혹한다. 그 정도와 그 다음에 식물이 메틸 자스민산을 발산하는 경우, 이런 정도만 밝혀냈어요. 이거든 식물이 특정한 향기를 발산하는 것은 일단 속시식물들이 특정한 향기를 발산한다. 그럼 비교적 식물의 목적이 분명하죠. 뭐냐? 곤충을 유혹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틸 자스민산을 발산하는 것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산하는 분자예요. 몹시 나는 기분이 언짢다. 나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꽃이 이제 향기를 내뿜는 것은 곤충을 유혹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치고요. 로즈마리나 감초 같은 것은 뭐 꽃을 피우지 않아도 잎에서 향기가 나죠? 이건 뭘까요?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향기를 내는 것은 식물로서는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에너지를 쓰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식물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생물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도 이제 그런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깜깜한 절벽 같은 거에서 딱 뭔가를 했던 때. 그게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는 프랑스 이집트 학자가 1822년도에 상형 문자를 해독을 했을 때였어요. 예전의 문명은 뭐 그 전까지는 까막눈이었죠. 지금 우리가 식물에 대해 아는 것이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냄새가 뭐 신호가 되어서 특정 메시지와 대응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뭐 그건 과학이니까요. 하지만 식물이 내는 휘발성 분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 식물마다 냄새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런 거가 다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언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의 분자가 하나의 메시지를 이룬다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 이런 상형 문자를 해독한 것처럼 식물의 향기도 해독되고 밝혀지는 날이 오겠죠. 지금 여러분은 91.3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일부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치연과 번님들이 부르죠. 집시 여인입니다. 없는 방랑을 하는
여인 끝이 없는 방랑을 하는 밤에는 별 따라 낮에는 꽃 따라 외로운 집시 여인 외로운 집시 여인 외로운 집시 여인 외로운 집시 여인 집시 여인이었습니다. 이치연과 번님들이 불렀죠.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통제천의 풀꽃들 식물의 후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생체 내 유기화합물, 즉 생체 내 휘발성 분자는요, 식물이 어떨 때 메시지를 구성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식물들이 생물학적 혹은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이 휘발성 분자를 많이 발산한다고 합니다. 식물의 생물학적 스트레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물학적 스트레스, 곰팡이, 세균, 곤충, 그리고 기타 식물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을 테고요.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는 혹한, 무더위, 산소 부족, 그리고 염분 과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휘발성 분자로 식물들은 식물의 다른 부위 혹은 이웃의 식물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식물에게 있어서 이 휘발성 분자는 자기 방어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가령 토마토가 이제 초식동물에게 공격당하면 토마토는 다량의 이 생체 내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을 내뿜어요. 이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그러니까 BVOCS가 한번 이제 발동이 되면 수백 미터로 떨어진 곳에 있는 식물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신호를 받으면 식물은 어딘가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고 그 중에서 독성 분자를 내뿜는 식물들이 있어서 자기한테 그거 오면 독성 분자를 내뿜어서 식물들이 이제 곤충들을 곤란하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아니, 식물들이 그렇게 곤충을 잘 쫓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살충제를 안 써도 되는데 왜 쓰는 건데? 식물들이 그 방어 전략이 전혀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좀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피식자로서 포식자와 경쟁을 하는 것은 동등하지 않아요. 식물이 이제 방어 수단을 펼치면 동물은 그것을 뚫고 혹은 그것에 적응해서 해결을 하고, 그러면 식물은 다시 또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물이 새로운 방법을 다시 또 뚫어요. 그런 걸 뚫고 식물은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식자인 동물과 식물은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맡거나 외부 침입을 할 때 그 냄새를 발산을 한다는 거죠.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후각이 굉장히 넓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원리고요. 바로 진화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독보적인 거죠. 식물이 고착 생활을 한다는 것 빼고는 인간한테 꿀릴 게 없는데, 사실은 고착 생활을 한다는 것들이 공격성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공격성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후각을 통한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을 휘발성 분자 이런 것들로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거를 내뿜어서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이 되게 후각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유가 줄기, 뿌리, 잎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후각이 발달했다고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식물이 가진 후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노래 듣고 2부 홍제천의 풀꽃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홍제천의 풀꽃은요. 까마중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노래 듣죠. 노래는 박인이가 부릅니다. 모닥불.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박인이의 노래였습니다. 모닥불 들으셨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는 까마중인데요. 까마중 이름치고는 썩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네요. 저도 일주일에 5번은 출근길에 이 까마중을 만나고 있습니다. 백년시장에서 차를 내려가지고 서대문 FM 방송국에 오는 길에도 여러 개 그것도 아주 큰 까마중을 볼 수 있어서 그런데요. 홍제천에도 이제 도처에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까마중은 참 대단한 뚝심을 가진 식물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보호가 없는 그런 식물일수록 끈기가 있고 인내가 아주 강해요. 홍제천에 있는 식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이 까마중도 그렇습니다. 구박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데요. 그리고 자유롭게 자라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지 인간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는 대부분의 식물들도 그런데요. 이 까마중도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 까마중의 존재는 참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장마나 태풍이 지나가면 농사터는 정말 전쟁터가 됩니다. 삽시간에 잡초라고 부르는 식물들이 인간들이 먹거리를 억제하면서 번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장마 틈을 타 급성장하는 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극약 처방의 대상이 주로 이제 발행이 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볼 까마중이 여기에 속합니다. 풀을 뽑고 돌아서면 다시 나고, 다시 나는 풀이라고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구박을 많이 받는 그런 풀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풀이라고 하는 이제 발행이 풀조차도 사실 예전에는 이제 급할 때, 그러니까 체했거나 했을 때 약으로 썼던 그런 풀이었습니다. 가축으로 기르는 초식동물인 염소나 소나 이런들, 이 발행이 풀들을 그냥 뜯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먹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식량이 되지 않거나 약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 모든 식물은 그저 식량을 좀 먹는 잡풀인 거죠. 게다가 까마중은 비교적 크게 자라는 식물이라서 모기나 해충들도 많이 모여들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충도 먹여 살리는 최악의 풀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워낙 그 약효 성분이 좋고 예전에 이 열매를 이제 간식으로 많이 먹었던 탓에 뭔가 잡풀로 취급을 하자니 꽃과 열매, 잎, 줄기 모두를 약재로 쓸 수 있어 아주 유용하고, 그렇다고 다른 곡식들을 두고 이 까마중을 기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좀 어정쩡한 취급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에는 이런 까마중의 효과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용이나 이제 발효액 같은 그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수확하는 그런 작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이 까마중이 진짜로 보약인 줄 모르고 이제 달달해서 열매를 따먹기도 했는데 잡풀로만 취급하기에는 좀 아까운 식물이기는 하죠. 지금이라도 이제 재배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부 까마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노래 듣도록 하죠. 노래는 썰물이 부르는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입니다.
가슴 속으로 밀려와 비었던 가슴 속을 채우려 하네 채우려 하네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밤잠을 깨우고 돌아누웠나 못다한 꿈을 다시 피우랴 다시 올 파도와 같이 될 거나 밀려오는 썰물이 부르는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들으셨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부 오늘 홍제천의 불꽃 까마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마중은 가지과 한해살이 풀입니다. 이름은 강태, 깜도라지, 먹달기 등 여러 가지 이칭을 가지고 있고요. 까마중 꽃은 5월에서 7월에 흰색으로 꽃이 피고요. 크기가 이제 굉장히 작아요. 0.6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감자꽃을 닮았습니다. 이 꽃들이 지면 그 늦여름 9월에서 11월경까지 둥글고 검은 열매가 열리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파랗다가 까맣게 익요. 그래서 초가을 무렵부터 이제 까맣게 익는 열매는 이렇게 단맛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간식거리로 먹으면 이제 부족함이 거의 없었죠. 단맛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 많이 따먹으면 먹는 그 식감도 좋고요. 그런데 까마중 열매에는 이렇게 솔라닌이라는 감자나 당근에 들어있는 독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익은 열매를 먹으면 속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맣게 익은 열매는 뭐 자연의 맛, 그러면서 달고 맛있죠. 까마중 열매는 어렸을 때 따먹기도 하고 했으니까 뭐 익숙한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하나 이제 생각이 나요. 때가 언제인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가을이었어요. 그 야외에서 식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좀 흔히 보기 어려운 식물들이 심어진 곳에서 게시당 나무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게시당 나무도 이렇게 많이 큰 나무는 아니었는데
옆에 이제 까마중이 크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식물 공부하는데 뭐 그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때 이제 게시딱나무는 이미 그 6월까지 꽃이 이제 화려하게 폈다가 진 상태였고, 열매가 이제 3mm 정도로 해서 뭐 다글다글 이제 들깨처럼 달려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고요. 잎은 대신 이제 파랗게 뭐 성성했죠. 그 옆에 있는 까마중은 이제 뭐 꽃이 핀 것도 있고, 파랗게 열매가 달린 것도 있고, 그리고 까맣게 열매가 익은 거 이렇게 이런 상태가 혼재되어 있어서 같이 있더라고요. 까마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까맣게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2개씩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때 부산에서 온 이제 나이 지긋한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까마중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자신 평생에 이제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그러면서 제가 까마중 열매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드셔보시라 했더니 마치 제가 이제 독약을 주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먹어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선생님은 산이나 들에서 나는 그런 간식은 하나도 먹어보지 못한 부잣집 엄친아였나 보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까마중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머지 익은 열매를 모조리 따서 드시긴 하시더만요. 이 까마중이 그 약효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까마중을 한방에서는 용규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어디에 쓰냐면 해열, 뭐 이뇨, 피로 회복 그런 처방을 했다는 처방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잎과 줄기를 말려서 약재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항염, 항암에 아주 좋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뭐 모든 식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피부 질환 그리고 뭐 독성 물질 제거에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까마중의 어린 잎은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지만 쓴맛이 강해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서요. 크게 뭐 환영받는 그런 식재료는 아니에요. 91.3 서대문 FM입니다. 오늘이 홍제천의 풀꽃, 까마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 이상은의 담다디 듣겠습니다. 그
이상은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담다디였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까마중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전설인데요. 사실 까마중이라는 이름은 열매가 이제 파랗다가 까맣게 익어가기 때문에 까마중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머리를 깎은 이제 동자스님을 깎아중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설은요, 옛날 어느 그 절에 큰 스님하고 동자승이 이제 절을 내려와서 마을 인근의 그런 개울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큰 스님은 그 동자승에게 그 바지를 벗고 물로 건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자승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냥 다리로 건너가면 될 걸 왜 다리로 안 건너고 바지를 벗고 물로 건너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스님, 큰 스님 왜 다리로 안 건너가고 바지를 벗고 물로 건너가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 큰 스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예전에 이 절에 정직하지 못했던 스님이 이 다리를 놓는다는 구실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모았대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다리를 튼튼하게 지어준 게 아니라 다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 이 조그만 다리를 놓아서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원성을 사게 됐죠. 다리가 튼튼하지 않고 어차피 건너면 이제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너무 많은 원성을 듣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뱀으로 환생을 했다. 그러면 이 다리를 뱀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물리거나 빠진다. 그러니까 바지를 걷고 건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친 스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인연과 그 만유에 대한 불교 경전이 능엄경이라고 해요. 그걸 막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리 밑에서 뱀 한 마리가 나와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제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큰 스님한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죽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보훈을 하고 싶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내가 이러고 있다. 그리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놀래서 물에 빠지거나 다리를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러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말을 해요. 그러자 큰 스님이 다시 불경을 크게 읽으면서 이제 외우는 거죠. 그러자 이제 뱀이 그 자리에서 이제 산화를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뱀이 이제 산화한 자리에 풀이 돋아나서 성장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파란 열매가 열리다가 나중에 까맣게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이 스님이 식물로 환생을 했구나. 그리고 이 식물이 사람들한테 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식물로 환생한 스님의 혼이라는 뜻에서 까마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까마중의 꽃말은 동심입니다. 어렸을 때 까마중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동심을 키우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자연식으로 건강을 주었던 까마중인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잡초 취급을 받다가 이제야 그 효능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좀 야속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한 번쯤은 이제 동심을 꺼내보면서 생각도 해보고 그리운 것들을 그리워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17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주였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은요.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수봉이 부르는 젊은 태양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